자, 이번 시간 113페이지 가시면 이제 상품 진열에 대해서 진열의 의의 및 중요성, 진열의 의의, 그 다음에 진열의 중요성, 진열의 효과, 진열의 변천, 진열 요소에서 이제 그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풍력별 관리, 그 다음에 구색 변경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기본 조건은 뭐 아이다가 있는데 AIDMA는 기억 메모리를 집어넣는 거고요. AIDCA는 확신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게 뭐고요. 우리가 이제 11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목 위주로 바람직한 우리가 이 진열 방법은 자 그냥 어머니 다 아실 내용이니까 보기 쉽게 해야 되죠.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어느 곳에든지 보기에 편하고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쉽게 고르고 사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된다는 거. 손으로 잡기 이제 쉬울 것. 그 다음에 빨리 판매되는 품목부터 배열할 것. 그래서 점내 진열하는 고가의 상품으로부터 그리고 판매가 빨리 되는 상품부터 배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잘 보이거나 가격 표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눈에 띄게 하여 고객들이 고민하지 않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품에 맞는 분위기 조성은 이제 상품 상황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동감, 사실감 살리기 위해서 계절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뭐 여름에는 수박, 겨울에는 뭐 스키, 뭐 이런 분위기를 또 조성해 주겠죠. 진열 상품을 연출한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상품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상품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게 연출해야 된다. 상품 간의 관련성을 가질 것.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그룹별로 디스플레이하고 그 상품과 관계 있는 상품을 공간에 집중 전시해야 되고요. 자, 고객의 주목을 분리시킬 것. 모방에 의한 주목 유도라고도 하는데요. 예컨대 마네킹의 포즈는 고객의 주목을 분리시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집시 포인트로 진열할 것. 진열된 상품에 고객들의 시선이 몰리게 하여 그 상품을 물론 주변에 매치된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열의 형식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문제로도 확인할 텐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우리가 118페이지입니다. 자, 진열의 형식. 자, 진열의 형식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수직 진열이다. 수직적으로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곤돌라 내에서 동일 품종 상품을 세로로 진열하는 겁니다. 수직 진열은 각 부문 상품이 곤돌라 라인 내 골든존에 걸쳐서 진열돼서 고객 균등히 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고객 시선의 흐름을 수직화하여 상품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고객의 눈에 띄기 쉽게, 고객의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띄기가 쉽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또한 시선이 상하로 움직여도 상품을 찾기도 쉽다는 거죠. 상하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품을 찾기가 쉽다. 상품을 찾기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진열입니다. 두 번째가. 수평 진열은 자, 어때요? 이제 파노라마식 진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파노라마식 진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직 진열이 갖고 있는 대본의 장점을 단점으로 갖고 있어 조는 진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이제 우수한 자석 상품 부문 파워그룹이 있는 경우는 수평 진열이 이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자석은 고객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CG라고도 부릅니다. 고객 유도 시설, 유인, 고객의 시선을 끄는 상품의 자석이죠. 그래서 소 부문 내에 극히 강한 자석 상품 부문이 있고 각 부문에 이제 회전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자석 부문을 우위로 한 수평 진열의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따 문제가 요걸 이제 냈는데 샌드위치 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샌드위치 진열은 진열대 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 곁에 이익을 높으나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진열해서 고객 눈에 잘 띄게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는 게 있고 잘 팔리지 않는 게 있다. 그럼 고객의 눈을 띄게 해서 옆을 또 사게끔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샌드위치로 이제 진열한다. 이따가 이제 무형의 광고. 자, 무형의 광고 효과로서 얻을 수 있는 진열대 내의 우리가 이제 사각 공간을 이제 주 공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라이트 업 진열.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 좌측보다 이제 우측이 더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보다 우측이 잘 팔린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은 좌측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품명을 읽기 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측에서 고가격, 고이익, 대용량 상품을 또 진열하는 게 낫다. 이런 거 얘기고요. 그래서 상품 보충 진열 작업을 하는 경우 이 진열 선반에 남아있는 잔여 상품을 우측으로 몰아 진열해서 새로 보충하는 상품은 이제 좌측에 진열해서 상품의 선입 선출이라고 하죠.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진, 그죠? 전진 입체 진열. 자, 이거는 이제 앞쪽에, 그죠? 앞쪽에 이제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은 수량의 상품이라도 앞으로 내어 쌓는 진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진열 선반 앞에 상품을 전진시키고 위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 한 쌓아 올리는 거죠. 적은 양의 상품을 갖고도 풍부한 진열감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나오는데 제조 일자가 빠른 상품과 그 다음에 오래된 상품 이제 앞으로 내어서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거나 이제 아니면 마트 가더라도 어때요? 제조일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앞에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우리가 곡면 전고 진열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건 이제 벌크 매대라는 것은 상점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벌크 매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벌크라는 자체는 이제 물류에서 벌크 화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만하게 그 산 모양으로 이제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만한 곡면에 산 모양으로 이제 진열하는, 그죠? 볼륨감을 이제 주는 거죠, 볼륨감. 그래서 뭐 귤이라든지 뭐 이렇게 쌓아서 이제 판매하는 걸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접하는 부분을 완만한 곡면으로 만들어서 진열 시 선입선출에 또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컬러가 중요합니다. 컬러로 이제 따지는 거죠. 일곱 번째는. 그래서 컬러 컨트롤입니다. 컬러 컨트롤 진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의 색채의 특성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색채의 배열에는 이제 밝은 색에서 어두운, 맑은 색에서 탁한 거, 옅은 색에서 짙은 색을 배열하게 되면은 배열 방향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앞뒤 위 아래로 하는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효과적이죠. 그럼 메인에 대한 그 컬러, 주력색을 정하고 진열 상품의 양, 위치 형태 등을 파악해서 주위의 색과 색상, 섀도우, 명도 관계를 고려해서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에 강조하려 하려는 주력 상품의 색을 이 메인 컬러, 주 컬러로 하고 보조 상품 컬러를 보조 컬러로 이제 해서 한 60대 40으로 비율로 진열해서 이 유사색끼리 나열하고 빨강과 주홍, 노랑과 연두, 파랑과 보랑, 보색끼리 이제 나열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낸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밝은 색을 앞에, 어두운 색을 뒤에, 그죠? 맑은 색을 위로, 탁한 걸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순서로 이제 간다는 건데, 컬러라는 게 있으니까 뭐 컬러에 대한 게 나오니까 뭐 이거는 뭐 그리 내진 않겠죠.
8번은 이제 사이드 진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대 옆에 따로 밀착시켜 돌출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매대 옆에 따로 밀착시켜서 돌출하는 거. 그러면 주력 상품과 관련되는 상품을 추가로 갖다 붙이는 진열입니다. 갖다 붙이는 진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내용을. 통로가 넓어야 하고, 우리가 병목 현상을 피해야 되겠죠. 철수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우리가 바퀴 달린 캐리어를 이용해서 박스 상품을 커팅 진열하거나 전불 바스켓으로 이제 진열대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제 마트나 이제 가시게 되면은 뒤죽박죽 막 저렴한 것끼리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진열해 두는 거 있잖아요. 사이드 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평대 진열입니다. 평대 진열이다. 자, 이거는 이제 선반입니다. 선반 진열과 달리, 우리가 평면 진열, 선반 진열과 달리 사방의 상품의 어떻습니까? 접근이 용이한 진열 방법으로 주로 청과 야채, 생식품, 행사용 진열대로 우리가 활용되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농산품 가운데 행사상품이나 기획상품 진열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사방에 이제 이렇게 평대를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평대 진열.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넓어야 하며, 재고 관리에 또 주의해서 보조구 활용 및 양감 진열을 또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은 뭐냐면, 틀의 이팩 진열. 자, 이거는 이제 평대 진열과 유사하나 하단 부분을 펠릭 또는 받침대 깔판만 처리하고 진열 상품의 박스 하단 부분을 트레이형 또는 이제 커버에 커트에 박스채 쌓아 올린다. 이제 이렇게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주로 이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매장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쌓아서 진열하는, 이렇게 해서 통로폭이 확보된 매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냥 밑줄만 칠게요. 슬롯 변환 진열이라는 것은 곤돌라 선반 일부를 떼내어 세로로 이제 긴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박스 커팅 등 대량 진열을 한다는 건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돌출이라는 것은 돌출 진열은 이제 본 매대 전면에 튀어나오게 하는 진열로 일반 진열보다 이제 확장되어 양감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대상의 실체감과 입체감을 이제 표현하는 부피와 무게의 느낌이죠. 양감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보조기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장하니까 양감,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제 통로가 넓어야 하며 돌출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이 이제 고객이죠. 고객 동선 장애에 의한 고객 통행이 불편하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제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후크 진열이라는 것은 밑줄만 선반을 이용하지 않고 후크를 이용해서 진열한다. 후크에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상품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후크 진열 때 최상단 선반을 떼지 말고 관련 진열한다. 진열 상품 안에 또 낱개로 흐트러서 이제 하는 진열은 좀 금물이죠. 엔드 진열이라는 것은 출구 쪽에 돌아서는 고객을 멈추게 하는 거죠. 평대 안끝에 있는 진열대를 뜻하며 단품 진열, 다품 진열, 관련 진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진열은 그냥 신상품, 기획상품 등 특정 브랜드만 판매를 극대화시키고 다품 진열은 이제 생활 제한, 메뉴 제한, 시즌 상품 등 명확한 테마를 가진 상품에 또 쓴다. 그 다음에 관련 진열은 이제 상품력이 높은 주력 품목의 진열 페이싱 확보를 또 한 후 그 관련된 보조 상품을 또 일정 비율로서 추가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업 진열이라는 건 진열 라인을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진열대 단을 상품 크기에 맞게 조절해서 진열 효과를 높이는 것, 원칙에 따른 진열이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이제 진열 라인을 변화시켜서, 이게 키죠. 그래서 고객 시선을 유도해서 상품과 매장의 주목률을 높이는
확률적인 선만 모습 이제 때로는 단조로움을 또 연출한다. 그래서 진열에 있어서 진열대 득판이 또 드러나는 것이 좋은 진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15개예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다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복 학습하라고 이제 제가 맡기겠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상 문제. 240페이지 가시면, 자, 갑니다. 두 문제를 체크할게요. 자, 240입니다. 자, 240페이지 9번 문제죠. 자, 상품의 다음 중 적은 양의 상품을 갖고도 풍부한 진열감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제조일자가 빠른 상품과 오래된 상품을 앞으로 내어 진열하는 진열 방식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전진 입체 진열이었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수량의 상품이라도 앞으로 내어 쌓는 진열을 의미한다. 가능한 한 진열 선반 앞에까지 상품을 전진시켜서 위에서도 공간이 있는 한 쌓아 올리는 형태인데 제조일자가 빠른 상품과 오래된 상품을 앞으로 내는다 그랬죠. 요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9번은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 어떻습니까? 무형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열대 내의 사각 공간이 죽은 공간을 무력화시키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그래서 아까 무형의 광고 효과. 그래서 진열대 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 곁에 이익을 높으나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은 진열대 고객 눈에 잘 띄게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샌드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속에서 이제 미리 보여드렸지만 POP라는 게 있죠. POP. 그래서 POP에 대한 진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1페이지 갑니다. POP죠. POP. 그래서 이제 포인트 오브 그리고 구매 시점에 대한 관리. 구매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장 안에 제품 배치가 대략적으로 끝나면 소매업자는 이제 매장 내부의 진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POP 진열 방식은 우리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매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며 제품에 대한 홍보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그래서 POP 진열 광고는 설득적이고 암묵적인 세일즈맨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구색 진열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제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개방된 구색 진열은 이제 책이나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이 이제 고객이 만져볼 수 있죠. 근데 컴퓨터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개방입니다. 개방이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CD, 뭐 언더웨어 등은 고객이 볼 수 있지만 만지거나 착용한다는 것은 좀 금지되어 있죠. 그럼 폐쇄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색 진열을 또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 진열입니다. 테마별 진열은 뭐 그냥 밑줄만 치세요. 테마별은 이제 그 제품의 테마별로 우리가 특별한 분위기에 맞춰서 진열하는 방식. 뭐 계절, 바캉스나 스키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이제 바캉스나 겨울에 스키 시즌. 특별한 이벤트, 뭐 발렌타인이나 뭐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제품을 진열하는 거고요. 판매를 촉진하고 쇼핑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거죠. 패키지 진열이라는 것은 개별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진열하는 것보다 하나의 전체적인 효과를 노리고 세팅해서 번들로 이제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마네킹은 어떻게 돼요? 마네킹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어떻게 옷도 입히고 신발도 이렇게 신기고 백도 들게 하고 모자도 쓰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모든 의류 제품을 보여주면서 각각 구매할 수 있게 패키지를 진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진열이라는 거는 조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죠.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항상 박스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간 진열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표시하시고요. 자, 우리가 통상 이 한인점의 진열은 골드존이라는 자체는 매출이 많이 올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에서는 오른쪽, 자, 오른쪽에 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요 매장이 신선 매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진열대에서도 고가에서 저가 순서로 진열하면서 하지만 요즘은 이제 연간 진열이 추세이면서 제품 구음이 달라도 궁합이 맞는 연관 관계에 있는 제품을 나란히 또 진열하죠. 그래서 양은 냄비와 라면, 그래서 양은 냄비는 이제 옛날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또 구매하고 만두 옆에 올리브유, 삼겹살 옆에 와인, 또 양파 와인이 또 유명하니까 양파와 와인 이렇게. 그다음 이제 옷걸이 진열이라는 것은 그냥 그 걸어서 보여주게 하는 제품이에요. 의류 소매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케이스 진열은 이제 말 그대로 무겁거나 쌓을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진열하는 방식. 예전부터 이제 레코더나 책, 스웨터 등이 이제 이렇게 됐죠. 네, 컷 케이스라는 자체는 이제 제품을 포장된 상자 속에 그대로 넣어둔 채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이나 할인점들이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매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지만 진열비가 이제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커다란 통, 이 제품을 쌓아 놓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또 많이 이용되죠. 이는 개방된 구색 진열 방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진열 비용을 좀 아끼면서 제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한 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에 보시면, 자, 아까 POP를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 자, POP를 좀 더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POP. 자, POP 광고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해드리게 되면, POP 자체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에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광고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 기능을 하죠. 역할을 줘서 기능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점포 분위기도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POP 광고는 구매 시점에 이 진열물, POP 광고 진열 혹은 판매 시점 진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POP 광고는 진열대에 부착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제품의 홍보 효과가 매우 뛰어난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쪽에 POP 광고의 기능의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가 POP 광고를 이용하려면 그것이 기업의 전 광고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제 POP 광고는 TV 광고와 결부시킬 때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OP 광고의 종류는 뭐 창진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계산대 카운터 위에 진열, 시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울, 유리 창문 등을 이용해서 전시화법, 각종 깃발, 그림틀, 벽장, 장식물 등이다. 이렇게 해서 전하시고요.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상품 포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품 포장은 이제 포장에 대한 것이 공업 포장과 상업 포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이제 보관 사용료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장이라는 자체의 그 의미, 자, 물품을 수성 보관함으로써 그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을 이용해서 물품을 덧붙이는 기술이죠. 패키징이라고도 합니다. 포장을. 제품의 포장물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얘기하고요. 포장은 제 제품의 얼굴이다. 그래서 포장은 제품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또 수행하겠죠. 이 대부분의 소비자가 PLP, 우리가 Product Life Cycle,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진입함으로써 물리적 특성에서 표준화되고 있고 셀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성장에 따라 포장이 갖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장의 기능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번 포장의 기능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3대 기능을 더해서 사회지향적 마케팅 중시되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5대 기능, 6대 기능 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목 위주로 가시면 첫 번째는 보호성이죠. 자, 보존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우리가 수성 보관, 하형 보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비나 눈, 습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충격, 해충, 미생물 등의 장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성격을 파악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이제 포장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죠. 상품성입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성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두 번째 점, 이 기능은 포장만 보고 상품을 고르는 구매 형태를 반영하여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말없는 세일즈맨이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밑줄 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이제 편리성입니다. 자, 두 번째 점. 포장의 편리성에는 포장을 쉽게 개봉하고, 과자 같은 건 빨리빨리 개봉되죠. 또 이제 남으면 또 봉인할 수 있게 있고 만들겠죠. 보관성을 좋게 하여 사용하기 또 편리한 단위로 또 포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은 심리성입니다. 심리성. 그래서 이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셀프 서비스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포에서는요, 소비자가 포장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매 심리상의 또 작용도 포장이 또 수행돼요. 구매심을 자극하는 포장의 심리성도 좀 중요한 기능의 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이 배송성입니다. 그래서 수송 포장에 있어서 외장의 현상, 치수, 중량 등의 우리가 배송은 이제 수송이 있고 또 보관 하역이 가장 대표적이죠. 보관 하역 이때 그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송성도 이제 포장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경제성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경제성은 포장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다. 포장에 대한 포장도 원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합리화를 시켜서 유통과 물류 합류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또 절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친화성으로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포장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오래 보존하게 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환경해가 되지 않는 포장재를 또 개발 사용해서 지구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의 실질적 기능은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차단성이라는 건데 포장 각종 외적 인자를 차단하죠. 그래서 산소, 탄산가스, 그다음에 방향 물질, 그다음에 수분, 휘발성 물질, 광선 등의 포장계 밖에서 침입하는 경우 그걸 막는 거죠. 투과성은 이제 차단성과는 반대되는 물성으로서 어떤 종류의 기능성 포장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포장계 내에서 또 유지시키는 또 투과성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내부에서 이제 발생한 탄산가스나 에틸렌가스 등 유해 물질 선택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기능을 또 하는 경우도 많았다. 흡착성, 흡수성은 이제 특수한 가스나 수분, 기름 등의 내용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이제 실리카겔이나 엔젤리스는 이제 또 흡유제를 사용하고요. 수용성이나 유용성은 이제 물에 녹거나 기름에 녹는 성질로서 세탁의류 수거용 필름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용성 PVA를 또 예를 들 수가 있고요. 휘발성 물질에 대한 방출성, 기계적 강도, 기화성이죠. 물질의 방출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유통 과정에 받는 일정 외력에 또 버틸 수 있는 정도로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열성은 이제 온도에 견뎌야 된다는 거고요. 완충성은 떨어뜨려도 이제 깨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하에 이제 충동에 이제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발포제나 종이, 완충제 등을 또 외부 충격에 민감한 제품에 또 적용하겠죠. 그다음에 광택성,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광택성이 뛰어나고 또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성도 또 있어야 되며, 밑에 방담성, 향궁성, 가식성, 부패, 용이성 등은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항상 참고남의 내용을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품에 우리가 그 포장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 기능, 그 다음에 가격 기능도 하더라. 세 가지. 상품 기능은 상품의 내용물, 즉 일정한 수량을 정해진 단위로 알맞도록 적재하는 기능이고요. 상품의 내용물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또 소비자 상품을 편리하게 운반해서 사용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전달 기능은 이제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포장에 대한 분류가 있죠. 그래서 포장에 대한 분류는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KSA 1006 포장의 경우는 이제 납포장, 소포장, 겉포장 보통 이제 물류과에서 시험 문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개념인데 뭐 여러분 이제 뭐 기억본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오른쪽 15세 포장 재료별 포장은 이제 나무 포장, 나무 상자, 지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127페이지 이번에 우리가 KSA 우리가 1006의 우리가 그 포장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KSA 한국표준협회 포장에 관한 인증인 KSA 1006 포장을 납포장, 소포장, 겉포장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기억에 이제 우리가 게장이죠. 납포장입니다. 납포장. 그래서 아이템 패키지, 게장이라는 자체는 개별이라는 자체죠. 납포장이라고 하면 물품 자체를 하나씩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에 시각적인 것이죠. 시각적인 우리가 목적도 지니고 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요. 구매 욕구 자극.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내장. 속포장인데요. 자, 내장은 이제 속포장. 물품에 대한 우리가 뭐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와 용기 등으로 이제 물품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에 대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특수한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시장되는 일반 내장과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내장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제 약품, 화장품, 과자, 문방구 및 도자기 등의 종이 포장지나 우리가 용기가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요, 상품을 수분이나 습기에서 보호하는 목적에서 시장되는 이제 방수, 방습 포장과 금속 제품의 수송과 보관 중에 녹이 슬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목적하에서 이제 방청 포장, 포장 화물의 수송 화역 중에서 받게 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이제 완충 포장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부적인 것이 우리가 보관화용론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물류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상업 포장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상업 포장으로서 우리가 2차 포장이라고 하고 판매 촉진을 얘기를 해요. 판매 촉진. 판매 촉진.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장인데요. 이제 디귿번에 자, 외장은요. 우리가 겉포장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얘와 비교해서 우리가 공업포장이라고 합니다. 얘가 먼저 1차 포장이에요. 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촉진까지 이제 알아보는 것이가 되겠죠. 그래서 공업포장은 이제 우리가 운송이나 화물을 이제 옮길 때 화물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외장은 첫 번째 겉포장이며 수송을 위해서 우리가 물품을 상자나 나무통 및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화물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두 번째 보시면은 골판지 상자나 철사를 이용한 포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외장의 포장물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수송하도록 이제 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물류관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화인 등을 표시합니다. 그 겉에. 그래서 화물 번호라든지 송화인 회사 등 표시, 품명, 품질 표시 기호, 행선지 용적, 무게 및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요. 그래서 외장은 공업포장 같은 경우는 물류과에서 보관화용론에 제가 이제 물류과에서 5과목을 다 강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제 화인에 대해서 물류과사 시험 문제는 또 세부적으로 나와요. 근데 또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가 또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또 터치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 종류까지 터치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3번은 이제 제목 위주로 포장과 브랜드죠. 포장과 브랜드. 그래서 이제 포장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 포장의 구성 요소의 결정만 보시게 되면
이 포장 구성 요소는 이제 브랜드별, 제품 정보, 그래픽 요소, 색상 재료 등에 대한 결정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연상의 현상이 또 용이하도록 이루어진다. 그래서 밑에 이제 두 번째 점의 두 번째 줄에 색상과 관련된 언어적 연상을 또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뭐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얀 색상의 종이팩을 사용하죠. 사이다는 이제 초록색의 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킨 사이다랑 이제 칠성 사이다다 초록색으로 맑은 이미지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포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요건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29페이지. 자, 이번에 좋은 포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좀 많은데, 시각성이죠. 자, 포장은 상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진열 공간을 진열된 경쟁 상표들 가운데 자사상표가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상표가 잘 보여야 돼요. 두드러지게. 그러면서 강력한 이제 색상의 포장이나 색다른 그림, 형태, 사이즈 포장은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목소리를 담은 칩을 포장해서 장치하거나 입체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패키징에서 기술 혁신을 또 주의 유발을 또 도움을 줍니다. 자, 니은은 이제 정보 제공에 대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 사용법이 이제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그래서 제품에 제공하는 편익, 슬로건, 기타 제품 정보, 요리법 같은 거 여기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에 살린 정보는 이제 사용 구매를 또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디귿번은 이제 감정적 소구 능력. 그래서 포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느낌이나 무드를 또 유발시킵니다. 감정적 요소를 또 배제하고 제품 정보만을 강조하는 제품 포장이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감정적 요소를 또 많이 강조하는 제품 포장도 있다. 그 다음에 니을은 이제 우리가 기능 수행력이죠. 기능 수행력. 그래서 포장은 제품 내용을 보호하고 중간상과 소비자가 저장하기 용이하도록 제품 사용을 또 용이하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된다. 최근에 환경적인 요건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을 또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능 수행력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은 일단은 포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포장의 이해, 중요성, 포장의 기능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실질적 기능도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내용 중에서 KSA 1006의 포장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납포장, 소포장, 거포장인데 납포장과 소포장은 우리가 판매 촉진에 의한 상업포장이다. 그 다음에 거포장이 이제 우리가 공업포장, 운송 화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좋은 포장이 갖춰야 할 시각성, 정보 제공 능력, 그 다음에 감정적 소구 능력, 그 다음에 기능 수행력 정도는 체크를 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 4절에 비주얼이죠. 비주얼이 이제 보이는 거죠, 눈에. 자, 이것 또한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4절 비주얼,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밑에 디스플레이 웨어라는 거예요. 이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란 자체 단어가 디스플레이 웨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도구, 각종 이제 마네킹 같은 각종 디스플레이 재료 등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웨어의 역할은 이제 상품과 어울리는 소품, 분위기 연출을 또 크게 영향을 또 미치겠죠. 고객의 주의를 또 끌게 하게 했고 구매 욕구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소품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하면 눈에 띄는 상품 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마다 가지는 구매 요소의 포인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며 이 소품 상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품은 이제 제목 위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일부이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소품에 활용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재료에 대한 조건,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료에 대한 조건은 이제 재료의 중요성은 이 어떤 형이라는 게 폼이라는 게 형태입니다.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상품 위에 주제를 만드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료가 사용됩니다. 각종 소품과 소도구, POP류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질감이나 가격, 그 다음에 기공 등을 우리가 가공 등을 또 고려해서 최상의 재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의 재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향기, 기계 갖는 기능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우리가 밑에 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좀 보겠습니다. 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규격이 있죠. 규격. 그래서 길이, 폭, 두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제작이 용이하고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물량입니다. 자, 물량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물량이 확보돼야 되고, 프라이스죠. 가격. 또 너무 또 비싸면 안 되죠. 우리 구역별 단가의 파악은 이제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의 강도라든지 경도, 내화, 내주, 내식, 내마모성 등 재료가 갖는 장단점을 또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감이죠. 미음번 질감. 그래서 이제 재료가 본래 지니고 있는 질감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맞도록 질감을 또 가공 처리해야 되고, 자, 무게가 또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미음번은 이제 무게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또 운반할 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상품을 디스플레이할 위치, 운반 설치 작업 등에 무리가 없어야 되고요. 또 15선 마지막으로 가공이죠. 가공. 그래서 원료의 재료가 갖는 형태, 색채, 표면 질감 등을 또 변화를 주어서 목적에 알맞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 이제 머천다이징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따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머천다이징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의의와 특징, 그 다음에 상품 구매 시 고려사항, 머천다이징, 마이크로 머천다이징이 있고,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있고,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제5절에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볼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봤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살펴본 것이 이제 117페이지에 바람직한 진열 방법에 대한 진열을 봤죠. 그래서 진열은 이제 우리가 그 바람직한 것이 1번서부터 9번까지인데, 자, 그것보다 이제 118페이지 가시면 진열의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진열 형식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브레이크업 진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내용이. 그래서 샌드위치 진열하고 전진 입체 진열이 제가 예상 문제를 넣고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가시면 POP의 진열입니다. 구매 시점. 그래서 그런 구색 진열, 테마별 진열, 패키지 진열, 그 다음에 연간 진열이라는 참고는 꼭 별표 표시했었죠. 옷걸이 진열, 케이스 진열, 컷 케이스. 그 다음 밑에 참고 POP 광고의 구매 시점 광고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품 포장은 포장에 대한 것이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포장에 대한 기능이 보호성, 상품성, 편리성, 그 다음에 심리성, 배송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느냐를 낼 수 있고요. 포장의 실질적 기능은 뭐 차단성서부터 우리가 기타까지 있죠. 여기는 뭐 앞에 보보다는 좀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포장의 기능은 이제 구분이 5개, 6개로 이제 언급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앞에 부분이 나오고, 실질적 기능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포장의 분류는 KSA 1006 포장의 용어가 납포장, 소포장, 거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장, 납포장은 구매 욕구 자극이고요. 내장, 소포장은 이제 물품에 대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더 상품 포장으로서 판매 촉진이고, 넘기시면 거포장이라는 자체는 운송 화물 보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장과 브랜드에서 이 좋은 포장이 갖춰야 될 시각성 정보 제공 능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 소구 능력, 기능 수행력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주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디스플레이 웨어는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물품들을 의미하며 여기서 소품, 소도구, 각종 디스플레이 재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웨어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고 어떻습니까? 상품과 어울리는 소품은 분위기 역할, 연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의 주의를 끌게 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소품은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일부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소품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료 그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 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규격, 물량, 가격, 물성, 질감, 무게, 가공이다. 특히 어떻습니까? 이 가격, 프라이스 너무 비싸면 안 되고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가보시고 넘기시면 이제 머천다이징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머천다이징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매점에서 매입된 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구성,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 구매 시 고려사항, 마이크로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각적인 호소를 또 매출에 또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 머천다이징 자체를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그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유통 점포 관리는 끝나고 다음이죠. 다음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제2장 유통 정보 관리에서는 어때요? 그 이 자체가 이제 유통 정보 관리가 좀 중요하죠.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와 마지막 판매 마케팅 조사와 평가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적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머천다이징이 가장 유통 정보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천다이징을 다음 주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많이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장과 그 제3장의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제4장의 마케팅 조사 평가는 좀 중요한 부분만 훑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5절 머천다이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